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언니를 고졸이라고 무시한 건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댁 거실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추석상 위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도도하던 시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어 자랑을 쏟아내며 올케를 비웃던 입에서 울먹이는 사과만 쏟아져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고 시누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한가운데 며느리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저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듯한 눈빛으로 고졸이라며 영어 한마디 못한다며 아이들 앞에서까지 무식한 엄마라고 놀리던 시누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이제 그 무릎 꿇기까지 정확히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한 장의 가족 사진을 찍던 그날로 2달 전 시누이가 시어머니 집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친정 엄마에게 육아를 맡기려는 속셈이 뻔했죠. 옳게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은 학교 다니니까 좋겠네요. 물론 올케는 애 데리러 갈 때 영어 못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사 첫날부터 시누이는 거의 매일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애들을 맡기고 퇴근 후에 데리러 오는 시기였죠. 여름 끝자락 시댁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누이네 가족도 당연히 함께였습니다. 정소연은 아이들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실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자. 시어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소파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시누이 강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친가 식구들끼리만 찍어요. 올케는 나중에 따로. 자연스럽게 소연을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는 손짓. 남편 민수가 뭐라 하려다가도 시누이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소연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7살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사진 안 찍어? 응, 엄마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사진을 다 찍고 난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가족 같네. 올케는 어차피 시집 온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보여드릴 사진은 이걸로 충분하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애매하게 웃었고 시아버지는 신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시누이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놓고 크게 말하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올케? 아, 고졸의 전업주부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 신기하지? 근데 너 맨날 친정집에 있다며?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애들 너무 예뻐하셔. 올케도 있긴 한데 뭐 고졸이니까 애들 숙제도 제대로 못 봐주겠지.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 그래도 살림은 정말 잘하시네요. 사회생활은 못해도 집안일은 해야죠. 그치? 아, 내일도 애들 좀 봐주세요. 우리 엄마한테만 맡기기 미안해서. 네, 제가 그런 건 좀 잘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수세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꽉 쥔 탓이었죠. 그날 밤
소연은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신분증을 꺼내봤습니다. 유엔 본부 출입증. 사진 속 자신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신우이가 이사 온 후 첫 공개 수업 날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아이들 덕분에 신우이와 소연은 나란히 교실에 앉았습니다. 옳게, 우리 은서가 영어 발음이 너무 좋대요. 매일 친정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니까. 영어 시간이 시작되자 신우이가 맨 앞줄에 앉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Teacher, I have a question about the curriculum. 유창한 영어 발음에 다른 학부모들이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우이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영어로 질문을 이어갔죠. 그러다 교사에게 소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 언니는 고졸이라 이런 수업 내용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교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연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쉬는 시간 은서가 소연의 아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영어 못해? 아이가 항변했지만 은서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가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외숙모는 공부를 안 해서 영어도 모른다고. 소연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지만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추석 명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노트북 좀 할게요. 애들은 올케가 봐주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너희 둘이 알아서 나눠서 준비해라. 신우이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다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매일 여기 오니까 피곤해요. 올케는 집에만 있으니까 주방 맡는 게 맞죠? 그래도 둘이 나눠서. 요즘 누가 고졸을 회사에서 써요? 올케는 집안일 전문이잖아요. 그게 올케의 장점이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전 만들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손에는 온통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아, 정말 바빠 죽겠네. 연휴에도 일하는 사람 마음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도 음식이 나올 때마다 맛을 보며 품평했습니다. 올케, 간이 좀 싱거운데? 우리 친정엄마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 소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밤 11시 모든 준비를 마친 소연은 욕실에서 물집 잡힌 손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각국 정상들의 말을 동시통역하던 자신. 그때는 세계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데,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며 배운 게 있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추석 연휴 둘째 날, 신우이가 회사 동료 2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는 그들은 신우이처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죠. 소연이 차와 다가를 내오자 신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는 학교는 일찍 그만뒀지만 대신 요리학원 출신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있으면 되죠.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는 토익 만점의 유학파들 사이에서 일하잖아요. 고졸은 완전 다른 세계죠.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그들의 영어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바이 더 웨이,
Did you see the latest McKinsey report? Oh yes, the implications for Asian markets are huge.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신우이가 은서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영어책 읽어줄게. Come here. 신우이는 영어 동화책을 펼치며 과장된 발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아이 영어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엄마의 영어 실력이 곧 아이의 성적이라던데. 소연의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영어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신우이가 끼어들어 아이를 위로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외숙모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너는 잘못이 없다고. 소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상처받은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어 거실 TV에서 CNN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키웠습니다. 아, 귀 아프네. 나도 하루 종일 영어 듣느라 지겨운데. 그러더니 영어로 투덜거렸습니다. 가드, This is so annoying. I hear English all day at work. 그리고는 한국어로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옳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라도 들려요? 아니면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충 감은 오네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She has no idea what they are saying. 그리고는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 뉴스였죠. 3년 전 바로 자신이 통역했던 그 회의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신우이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 아침은 올케가 챙겨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했죠. 자신은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소연이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사이 신우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신우이가 어머니께 우리 집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올케는 고졸의 영어도 못해서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래도 애들 잘 키우고 살림도 한다고 하자 신우이는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우리 집 며느리 수준을 다 안다면서. 복도에 서 있던 소연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갔죠.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사촌 언니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Did you see the new Tesla model? Oh yes, were thinking about getting one next month. 한참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신우이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올케는 어차피 하나도 못 알아듣죠?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신우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영어를 몰라도 설거지는 세계 공통어니까요. 그러면서 먹은 접시들을 소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영어로 속삭이며 올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녀는 고졸이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그때 은서가 엄마의 말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엄마, 외숙모는 영어 못해서 무식하대?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매하게 웃었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신우이 남편도 고개를 숙였죠. 소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 번호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유엔 통역 부스에서 헤드셋을 쓰고 있던 자신과 병실에서 부모님께 물수건을 올려드리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은 더욱 시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사촌들과 함께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가며 식탁으로 돌아온 소연에게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올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눈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어로 사촌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올케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친척 어른 한 분이 불편한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그저 음식을 더 권할 뿐이었죠. 신우이가 은서와 준호를 불러 영어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숙모 엄마가 그러는데 외숙모는 영어 몰라서 우리 숙제 못 도와준대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외숙모는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모른다고 엄마가 말했다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할머니 집에서만 숙제를 한다고. 소연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우이가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크게 선언하듯 말했죠. 우리 올케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니까 혹시 중요한 얘기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설거지는 세계 공통어잖아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먹은 접시들을 소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의 접시까지 모아서 소연 앞에 쌓았죠. 그 순간 소연의 남편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하지만 소연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듯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죠. 그때 신우이가 남편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올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고. 고졸에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 집 며느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은 소연. 접시를 놓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접시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신우이는 어제보다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거실 TV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긴급 뉴스였죠. 신우이가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 또 북한이네. 이런 뉴스는 정말 중요한데 올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올케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민수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렸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이제 그만해. 평소 조용하던 민수의 폭발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 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민수는 TV를 가리키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거 좀 통역해 줄래?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간청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고. 소연이 천천히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CNN 앵커의 빠른 영어를 완벽한 한국어로 동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정확하게,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입을 벌린 채 소연을 바라봤죠. 소연은 계속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까지 막힘없이 통역했죠. 그것도 전문 통역사들이나 쓰는 고급 어휘로. 민수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유엔 안보리 동시 통역사였어. 5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동시에 암에 걸리셨거든. 폐암 말기, 간암 말기. 두 분을 동시에 간병하려면 한국에 있어야 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지.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통역했던 정상회담 목록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때마다 신우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지난 3년 동안 누나가 영어로 험담할 때마다 다 알아들었어. 은서한테 외숙모가 무식하다고 가르칠 때도, 설거지나 하라고 조롱할 때도,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정말이니?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주저앉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작년에 우연히 소연의 옛 동료를 만났다고. 외교부 행사에서 소연을 알아본 누군가가 왜 그런 인재가 여기 있냐고 물었다고.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냐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다렸다고. 한 달 후 신우이 남편 회사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신우이도 통역 지원으로 참석했죠. 하지만 전문 용어가 쏟아지자 제대로 통역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SOIEON? 이즈 댄릴리유? 정장 차림의 외국인 신사가 소연을 알아봤습니다. 전 유엔 사무차장이었죠. 그는 반갑게 소연의 손을 잡으며 연신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통역사가 왜 이런 곳에 있냐고 안타까워하면서 신우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유명한 정소연이 맞냐고. 유엔 본부에서 일했던 그 통역사냐고. 사무차장이 소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통역을 도와줄 수 없겠냐고. 소연이 망설이자 신우이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걸려 있다고. 소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죠. 컨퍼런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 소연은 완벽한 동시 통역을 해냈습니다. 경제, 의료, 기술 전문 용어까지 막힘없이. 참석자들은 감탄했고 신우이 남편 회사 임원들은 연신 고마워했죠. 휴식 시간 사무차장이 신우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연의 가족이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는 소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안보리 정식 통역사가 된 것. 각국 정상들이 지명해서 찾던 통역사였다는 것. 그런 그녀가 부모님 간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신우이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에 대해.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은서와 준호를 소연 앞에 세우더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죠.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했어. 외숙모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야. 신우이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외숙모가 유엔에서 일했던 것, 세계 각국 대통령들의 말을 통역했던 것,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까지. 은서가 눈을 반짝이며 소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외숙모, 정말이에요? 대통령들이랑 얘기했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준호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외숙모가 자기 영어 숙제 도와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유엔 출신이라고. 세계적인 통역사였다고. 그런 사람이 부모 간병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하니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소연의 아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유엔에서 일했어. 대통령들 말을 통역했대. 이제 아무도 소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 과외를 부탁하는 학부모들이 줄을 섰죠. 신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친정에 올 때마다 소연에게 먼저 인사했고 커피를 타다 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가 전설적인 통역사라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이 결심을 밝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요. 파트타임으로 국제회의 통역을 하기로 한 거였죠. 가족들은 모두 소연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신우이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자기가 봐주겠다며 나섰으니까요. 소연이 첫 통역 일을 하는 날 시댁 가족 모두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소연의 모습은 빛이 났죠. 프로페셔널한 그녀의 통역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소연에게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올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존경해요. 소연이 신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가족이니까 이해한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당신이 내 아내여서 행운이라고.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엔 통역 부스가 아닌 가족의 품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상처까지도 품어준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